안녕하세요. 네, 2부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발용 인적성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먼앤파트너즈 대표로 있고 올해 에고썸 인성검사라는 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서 노하우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공채나 하반기 공채 4월, 10월쯤이 되면은 인적성 검사를 굉장히 보는하고 인적성 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시설이 좋은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인적성 검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나 킨텍스와 같은 곳에서도 인적성 검사를 많이 치르게 되죠. 그러면 오전에 이 검사를 치르게 되면은 킨텍스에서 동시에 수용 가능한 그 검사 인원수가 한 1,500에서 1,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 회사에 인적성 검사를 보러 이렇게 오는데요. 동시에 그 회사와 함께 다른 회사가 겹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취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대기업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 지원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인적성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팁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어서 조금 기본적인 선발용 인적성 검사가 왜 시행이 되는지 현황은 어떤지 선발용 인적성 검사에 사용하는 측정하는 것은 어떤 건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검사가 뭐가 있나요? 대기업의 검사가? 사트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의 사트는 워낙 예전부터 실시를 했었고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또 채용을 시험을 보고 있지만 사트 이외에도 두산의 DCAT라든지 현대차의 HMAT 그리고 LG 웨이픽 검사 여러 검사들이 많이 있죠. CJ캣 같은 경우도 있고 이랜드 적성 검사도 있고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시중에 가보면은 검사책만 코너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책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업을 준비를 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한 회사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저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여러 군데를 지원을 하다 보니 어떤 책을 도대체 골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사명을 보면은 HMAT, DCAT 해서 뒤에가 AT로 많이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 거의 약자는 애프티튜드 테스트거든요. 사실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거는 적성 검사인데 요거가 이제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와 상황 판단 검사 그 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중에서 우리가 풀이하기에는 직무 적성 검사라든지 왜냐하면 검사에서 직무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적성 검사, 직무 능력 검사, 인적성 검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사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검사를 다 만들어 놓고 검사명을 만들었어요. 명을 만들 때 한 10개 정도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있었고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아닌 게 있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삼성의 SSAT가 있잖아요. 거기에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들어가니까 다른 회사들도 거의 다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LG가 웨이픽 검사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다른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검사를 보면은 검사가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규모가 다 다르죠. 기업이 좀 규모가 큰 데는 대기업들이 대체로 맞춤형 인적성 검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맞춤형 인적성 검사가 있고 일반적인 그런 컨설팅사에 있는 검사 문항풀이 있는 회사에서 검사를 사다 쓰는 검사가 있고 또 요즘에는 NCS라고 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맞춰진 그런 검사가 있죠. NCS를 쓰는 그런 검사들이 이렇게 대체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는 맞춤형 인적성 검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회사에 맞춰진 인재를 뽑기 위한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죠. 목표이고 또 대기업에서는 채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잘못 뽑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비용보다 처음부터 아예 채용을 할 때
채용을 잘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채용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인적성 검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왜냐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우리 회사를 잘 몰라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상황인데 비용을 많이 들여서 검사 개발 프로젝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검사 개발 프로젝트라는 게 컨설팅사에 맡겨서 거의 매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깨지고 또 이제 그 검사를 치르기 위해서 코엑스나 킨텍스를 빌려야 되고 학교를 빌려서 몇 군데를 동시다발로 빌리게 되면은 그 검사를 대행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면에서나 아니면은 그런 면에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마이더스 IT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검사 개발 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더스 IT를 방문을 했을 때 행복경영연구소라고 있더라고요. 대표님실 옆에 행복경영팀이 있어서 거기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봤는데 인사팀에서 굉장히 통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기업보다 더 잘 돼 있어요. 본인들만의 그 맞춤형 검사를 만들 수 있는 체계가 회사 내에 갖춰져 있고요. 또 중견기업 중에서 이제 동호화인캠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맞춤형 인적성 검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중견기업에서도 검사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인적성 검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인적성 검사는 컨설팅사에서 대체로 문항풀 중에서 인재상에 뽑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보게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NCS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 중소기업에 채용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많이 해서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NCS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 대기업은 그 회사에 딱 맞춰진 인재상에 맞춰진 인적성 검사를 쓰지만 그래도 국가 표준으로 맞춰진 NCS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사용하라는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NCS 직무능력 평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업에서 검사 개발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는 문항 노출을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검사를 하고 나면은 그 문항들이 뭐가 나왔는지 인터넷에 막 올라오죠.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누가 노출시켰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컨설팅사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각 문항 영역에 대한 문항을 올렸다가 최종에서 탈락된 학생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 자료는 과거에 이제 뉴스에 시험을 보고 그날 저녁 때 나왔더라고요. 제일 밑에 보면 본 문제는 응시생의 기억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 써놓으면은 유출이 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돈이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유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항풀을 많이 만들어 놓죠. 많이 만들어 놓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다른 유형으로 문항을 쓰고 또 많이 그래도 계속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고가의 비용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는 대기업 쪽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런 이제 맞춤형 검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이런 기업에서 인적성 검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 표현이 조금 별로 좋진 않지만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리닝이라고 하면은 걸러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프로세스가 서류부터 시작해서 인적성, 면접 1차, 2차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단계별로 스크리닝을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되는데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반발이 가장 없는 방법으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검사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 지원서 접수를 하고 그 지원서 리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수가 인적성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있고 탈락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사실 몇 명이 지원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작년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예측은 됩니다. 근데 요 지원 비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 수를 받고 지원자에서 리뷰를 해서 인적성으로 가는 배수는 보통 이제 8배나 10배 정도의 배수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업에서 그때그때 정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단에서 지원서에서 너무 짜게 점수를 줘서 탈락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말로 선발해서 최후에 회사에 들어와서 입사를 해서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잘못하면 탈락시킬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그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서에서 지원서 리뷰를 했을 때 많은 수를 인적성으로 올리죠. 그래서 이 앞단을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열린 채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모든 그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 다 열어놓는 게 아니라 앞단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 앞단을 열어놔서 앞쪽에서 열린 채용을 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 다음에 인적성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들의 반발이 없는 검사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걸러내서 그 다음 면접, 그 다음 2차 면접으로 갑니다. 그래서 1차 면접 때는 최소 이제 인적성을 봐서 3배에서 4배 정도 남겨놓고 2차 면접에는 1.2배수에서 1.4배수 정도 남기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종 면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최종 면접으로 들어갔을 때 1.3배수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2명 중에 1명이 된다거나 3명 중에 2명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최종까지 정말 떨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적성을 봐서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인적성을 봅니다. 사실 검사라는 게 도구,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계예요. 통계고 이 검사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 와서 업무 성과가 높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적성 검사의 목적을 보면은 인적성 검사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원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특성들은 면접에서 행동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는 면접에서 점검이 된다고 한다면은 인적성 검사에서 보는 거는 천부적으로 변화가 좀 어려운 거,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밸류라든지 셀프 컨셉이라든지 트레이트라든지 이런 모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성격 검사를 그래서 많이 보죠. 성격은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할 수도 있지만 조금 수정이 되고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이제 변화되는 부분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근거가 많이 있어서 그 어렸을 때 그런 성격적인 특성, 본인들이 잘하는 거, 강점들은 그대로 이제 쭉 이어서 가져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서 아예 애초부터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높은 사람을 우리 회사는 아예 애초부터 뽑는다.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회사의 선발용 인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에서 측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컴피턴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컴피턴시에는 리더를 측정하는 리더 역량이 있고 직무마다 다 다른 역량들이 있는데 직무 역량이 있고 또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인재상을 갖고 있고 인재상이라는 이름이 이제 밸류라든지 조직 가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용어들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상 핵심 역량, 꼭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게 인적성 검사의 목적이고요. 또 지금은 또 직무별로 다 다른 역량들이 필요하다 해서 과거에는 경력직에 한해서 직무 역량을 평가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역량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인턴도 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신입사원들한테도 검증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직무 역량 이거를 평가하는 게 인적성 검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보는 그런 스펙은 우리가 스펙이 이제 3종, 5종, 7종, 9종 세트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스펙을 계속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쌓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통 평균 스펙을 보면은 3개에서 5개 정도가 최종 합격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스펙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스펙을 계속 쌓고 있죠. 그래서 스펙이 너무 많은데 그게 굳이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 성과를 내는데 연관이 안 돼요. 토익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사에서 그 일을 연구직을 수행하는데 별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스펙은 필요 없는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스펙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 초월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부터 얘기가 많이 되는데 검사를 통해서 정말 그 스펙이 약해서 탈락되는 막 서류에서 그냥 탈락이 되는 거예요. 스펙이 약해서.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정말 업무 성과를 잘 낼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스펙은 좋지만 이 조직 문화라든지 직무 역량이 좀 부족해서 결국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스펙만 보고 뽑히는 경우를 요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인적성 검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게 목적이고요. 인적성 검사에서 이제 측정하는 거를 보면은 인성 검사는 무엇을 측정을 할까요? 인성 검사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인성 검사, 적성 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성 검사에서는 조직 문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우리 면접 볼 때도 인성 면접이 있고 직무 역량 면접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인성적인 부분이 인성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성격적인 척도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 회사는 도전, 창의, 열정 이런 게 이제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고 요거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회사 홈페이지를 잘 가보시면은 두산커리어라든지 그 회사마다 입사 지원하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인재상에 관한 내용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창의, 열정 뭐 기업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거기 밑에 있는 데피니션 밑에 있는 그런 정의들과 행동 지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도전과 다른 회사에서 말하는 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름을 찾다 보면은 이런 우리 회사의 도전 정신에 맞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성격적인 척도들이 뽑혀 나오죠. 그런 걸 가지고 인성 검사에서 어느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성검사에서는 조직적 합도를 보기 위해서 인성검사를 보고 있고요. 또 직무적성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데 직무적 합도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어요. 인성검사에서도 보고 적성검사에서도 보고 직무능력평가에서도 보고 해서 다양한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의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기업에서 쓰는 심리검사는 능력검사가 있습니다. 능력검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듣는 적성검사죠. 적성검사 그리고 인성검사, 인성검사는 성격검사예요. 원래 성격검사 그리고 흥미검사, 동기검사, 상황판단검사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행하는 검사가 상황판단검사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정서역량검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흔히 쓰이는 게 능력검사, 성격검사, 그리고 상황판단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의성 검사를 보는 데도 있지만 창의성 검사는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이 창의성 검사는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는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상식 부분도 들어가고 한자 능력 검사 보죠. 또 인문학적 수양이 굉장히 재작년부터 중시가 되고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사 에세이를 꼭 쓰도록 하죠. 인재상과 관련된 에세이를 2문항 정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에서 역사에 대한 거, 인문학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인성검사는 기업에서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조직에 맞는 인재상과 그리고
지원자의 성격 척도를 비교를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점수를 높게 체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간 성향이 많아요. 1, 2, 3, 4, 5번 중에 뽑으라고 하면은 3, 3, 3, 3, 3, 3 이렇게 체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간 성향이 가장 안 좋고 본인이 그 회사의 인재상과 웬만큼 맞는다고 한다면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맞지 않는데 억지로 인재상에 맞춰서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그 회사랑 맞지 않는다면 지원을 하시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맞는다 싶다 한다면은 인재상에 대한 파악을 많이 하시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최대한 5점에 가깝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항 척도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죠.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 1, 2, 3, 4, 5번 척도까지 나오는 그런 척도와 또 이제 나한테 가장 가까운 문항과 아닌 문항 요거까지 이제 물어보는 이중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척도가 섞여 있어서 그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점수를 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높은 성향과 회사의 성향이 맞는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높게 일관성 있게 비슷하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성검사가 중요한데 또 적성검사를 학생들이 인성검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성검사 먼저 보고 대체로 이제 인성검사를 보는 순서로 보게 되는데 적성을 보다가 망했다고 중간에 나가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 참고 인성검사를 봤는데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도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붙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비율이 인성과 적성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는데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성검사의 비중은 이제 많지만 인성검사만큼이나 이제 인성검사도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적성검사에서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적성검사는 우리 옛날에 수능 보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머리가 좋으면은 잘 나오잖아요, 점수가. 그래서 적성검사 공부를 안 했는데도 바로 붙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지능검사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 수리, 공간, 기계 영역이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요. 이 영역에서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사실은 연습효과예요. 연습효과에 의해서 잘하긴 하지만 공간지각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타고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지각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영역과 유형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으면은 당황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떤 문항들은 굉장히 대체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문항을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푸는 연습, 문항 유형에 대한 그런 파악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중요시 되는 영역들이 이제 자료 해석 부분인데요. 적성검사에서 동의어, 반의어, 뭐 한자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부분은 사실 공부하면 맞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부해서 맞아서 인성검사, 적성검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이 업무 성과를 나중에 많이 높게 낼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줄이고 요즘에는 긴 지문을 읽고 거기에서 이제 2문항, 3문항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회사를 가면 문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문서를 보고 핵심을 잘 파악을 해내야 되잖아요. 표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그 파악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은 핵심적인 내용을 잘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나 이공계나 전부 다 중요한 영역이 이제 자료 해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자료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검사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인성검사를 변형해서 상황 판단 검사로 만들기도 해요. 사실 우리 NCS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지금 어떤 직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황 판단 검사 문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회사의 업무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상황 판단 검사 문항이고요. 이거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로 다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1, 2, 3, 4번까지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 5번까지, 7번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 보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워크숍을 해서 뽑아내요. 뽑아내다 보면은 고성과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이 되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저성과자가 나타내는 행동 패턴이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전부 다 보기마다 점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회사 내에 인재상에 맞춰져 있는 점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판단 검사도 인성 검사와 마찬가지로 인재상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재상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생각해내기가 좀 어렵죠. 어렵지만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쉬울 것 같고, 직업 윤리라든지 이제 정직성에 관한 문항은 조금 많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쉽겠지만 상황 판단 검사도 사실은 조금 더 높은 점수에 대한 보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릴 게 이제 정서 역량 검사인데, 정서 역량 검사도 마찬가지로 상황 판단 검사의 문항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그런 문항이 이제 뭐 보기가 쭉 나와 있으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 먼 거를 선택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뭐 가깝다 멀다로 쓰기도 하고, 뭐 1점에서 7점까지 척도 중에 고르는 걸로 돼 있는 경우는 이제 SK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정서 역량 검사를 사용하는 회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D사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흔치 않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도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서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IQ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하는데. 그래서 적성 검사가 반드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 검사에서 인성도 중요한데 정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논리적인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정서 역량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은 많이 안 하시겠지만 한 회사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별로 하는 검사들과 시행하는 검사들과 그런 영역별 형태들에 대해서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는 그 인적성 검사에 대한 준비를 서류 넣고 붙었어요. 붙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를 하면 한 일주일밖에 공부를 못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황하고 어렵게 되기 때문에 서류를 넣으면서부터 준비를 하거나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뭐 OX 퀴즈도 있고 다른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